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외할머님하고 어린 시절을 좋았던 기억 가지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할머니가 쓰시던 사투리들, 어떻게 보면 잊혀져가는 우리 옛말이죠. 그걸 한번 찾아보는 시간,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하고 한번 공유하고 여러분이 또 댓글을 통해서 인풋을 주시는 그런 시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저희 외할머니, 제가 어릴 때 외할머니하고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이제 대문 사진에 나와 있는 꼭 저런 환경이었고, 저희 할머님은 아마 저분보다는 당시에 조금 더 젊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마 딱 저기 남자 주인공 나이 또래쯤 됐었고요. 저희 외할머니 사시던 곳은 이제 서부 경남 덕유산 밑이었는데요. 70년대 중후반에 아마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이분은 글도 이제 숫자도 모르셨거든요. 그렇고 그 아마 근처 지역에서 수세대 정도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분 사투리는 지금 살아 계셨으면 한번 한 90에서 100세 사이 정도 되셨을 텐데 이미 많이 사라진 말들이죠. 저도 어릴 때 들었던 그 말, 그리고 도시로 이사 오면서는 두 번 다시 듣지 못한 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을 떠올려 가면서 아마 정리했던 거를 오늘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으로. 저는 당시에 이제 전기가 없으니까 어린 시절 저렇게 이제 할머니한테 맡겨지면은 밤에 호롱불 밑에서 할머니 바느질 하시다가 심심하면 이제 저한테 이제 화투 가르쳐 주시고, 그때 뭐 미나토 시작해가지고, 물론 초등학교 들어가서 글도 배우기 전입니다. 5살, 6살이니까요. 미나토 배우고, 그 다음 뭐 고돌이 배우고, 600은 뭐 지금 어떻게 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이 치지 않는 그런 종목이죠. 자, 저는 우리 사투리가, 어떤 분들은 사투리란 말 어감 자체를 싫어하시는데, 뭐 사투리나 방언이나 같은 내용인 것 같고요. 우리말의 뿌리이고, 우리말에 가진 우리 문화의 다양함의 대들보이고, 또한 우리 민족이, 우리가 한반도에 사는 우리의 그 정체성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실마리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자, 몸풀기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서부 경남 출신이고 그 외 지역의 사투리는 제가 들어볼 기회가 없었고, 오늘 알려드리는, 공유드리는 많은 사투리들은 제가 직접 들은 것들입니다. 사용하기도 했던 것도 많고요. 타 지역 분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지역에 사셨던 분들이라도 제가 빠뜨린 거 많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같은 지역이라도 산 골짜기만 하나 넘어가면 말이 조금씩 달랐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지나가다 우연히 보신 분들은 그리고 계기가 돼서 옛날 말이 떠올려지시는 분들은 그게 상당히 소중하죠. 저도 그렇게 시작한 것이니까요. 한번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면 참 재밌는 동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십시일반인데 좀 유튜브라는 이런 도구가 있으니까, 예전에는 학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시골 노인네들 만나서 종이에 적거나 녹음하던 것들을 지금은 이렇게 양방향으로 실시간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몸풀기 들어갑니다. 자, 쉬운 겁니다, 이거는. 자, 지금도 많이 쓰시죠. 무를 무시라고 하고, 찌짐이, 이것도 뭐 좀 전은 아마 한자에서 온 것 같은데, 전이라고 좀 교양 언어 같이 쓰였던 부분이 있고, 지짐이라고 요즘은 또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서울말에서도. 그 다음 어릴 때 외할머니한테 옛날 이야기 들을 때 많이 들었던 표현이죠. 거기는 분명히 호랑이하고 범이 달랐습니다. 범은 표범이었고 호랑이는 호랑이였습니다. 이렇게 읽었죠. 뭐 호레이, 범은 범, 돼지 도야지, 뱀은 배암이라고 늘 불렀죠. 그리고 강아지를, 개 새끼죠. 강아지를 강세이라고 주로 부르고, 손주를 부를 때 우리 강세이 왔나. 지금도 뭐 연속극 같은 데서 가끔 들릴 때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 거 살짝 재밌는데, 망치다 할 때 우리 버리다라고 서울말에 쓰지 않습니까? 버리다, 망쳐버리다, 뭐 버리다는 뜻이죠. 그거를 이제 제가 살던 지역에서는 베리다라고 했습니다. 옷을 버리다, 이게 베리다. 자, 그 다음에 눈이 안 보이게 해서 갖다 버리는 것도 버리다입니다. 서울말로는 같습니다. 그래서 망치다와 눈앞에 안 보이게 갖다 버리는 게 둘 다 버리다입니다. 근데 경상도 제 살던 지역에서 말이 조금 달랐어요. 베리다 하고 갖다 버리는 것은 비리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삐리삐라.
이렇게 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을 모음을 살짝 바꿈으로 해서 두 가지 뜻을 세분화시켜서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건 사투리라기보다는 말이 더 서울말보다 더 분화된 것이죠. 아니면 옛날에는 더 분화됐던 것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말이 약간 갈라파고스화 된다 그럴까요? 단어가 줄어드는 것이죠. 예, 그런 사례를 아마 몇 개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 다음 난이도를 조금 올려서 조금 어려운, 들어봤을 수도 있고, 이 말은 적 서울분으로서 지역 사람들하고 다 서울이라는 게 모든 지역 사람들이 섞여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안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아마 그러실 겁니다. 나락이라는 표현, 저는 시골에서 벼라는 표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시골 생활할 때는 항상 나락이라고 그랬죠. 나락이 벼를 의미합니다. 나락 농사, 올해 나락이 좋네 하면 벼 농사가 잘 됐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우물가를 세미라고 그랬죠. 세미. 예, 항상 세미가라고 그러죠. 세미가. 샘에서 온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우물이란 말 써본 적이 별로 없고 샘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뭐 많이들 아실 가위를 가시개라고 그랬죠. 예, 가시개라고 그러고 가세라고 하기도 하고 가시개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살던 지역에서는. 그거 보면은 가시개는 아마 가시다 해서 왔던 것 같은데 가시다는 말은 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마 사라진 말인 것 같아요. 가시다에서 가시개, 가세가 됐을 테니까요. 지금 자르는 것은 오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르다라고 하든지. 근데 가위는 분명히 가시다에서 온 것 같은데 그 말은 사라지고 동사로 쓴 오리다고 명사로 쓰는 하는 도구로 쓴 가위라고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제가 도시로 이사 오기 전까지는 들어지 그냥 10중 8구 100이면 100 썼던 단어 정지. 그래서 도시에 오니까 부엌이라고 하더군요. 정지라는 게 있었고 나이가 들어 찾아봤더니 그게 정주관이다. 이런 한자 표현이 있었다. 거기에서 정지는 정주관에서 온 것 같다라는 의견을 본 것 같습니다. 근데 100% 확신은 안 들어요. 그 다음 닭은 항상 달구새끼라고 이제 그랬던 것 같고, 그 다음 모퉁이를 모티라고 하죠. 아마 맞아 그랬어 이렇게 맞장구 치시는 분들 제법 계실 겁니다. 그 다음 구덩이를 구디 같습니다. 예, 구디라고 하죠. 자, 그럼 다음 단계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궁디. 이 말도 참 많이 썼던 말인데 지금은 전혀 쓰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 아마 서울에서는 엉덩이라고 주로 쓰는 것 같아요. 궁둥이라고 쓰기도 하죠. 근데 표준말로 선정된 단어는 엉덩이가 아닌가 싶어요. 궁디는 보면은 엉덩이와 궁둥이 중간점 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단어들이 서로 경쟁을 했는데 궁둥이, 엉덩이, 제도권에서는 엉덩이에 손을 들어준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궁둥이의 귀여운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궁디라는 것이. 그 다음 뽕나무 열매. 이게 표준말로 서울말로 오디라고 하죠. 서울 시내 어디에도 뽕나무는 없는데 표준말을 서울말은 오디입니다. 근데 정작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누에를 치고 뽕나무를 키워서 누에 고치를 생산하던 시골에서는, 제가 살던 시골에서는 오돌개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아마 여러분 그 오돌개, 오디의 모양을 아실 겁니다. 작은 포도송이처럼 생겼죠. 맛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오돌토돌하라는 표현도 거기서 오지 않았나 싶어요. 거기서 따서 오돌개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ODS는 그런 유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모양이 어디 한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오돌개 훨씬 살아있고 실제 뽕나무 열매와 훨씬 가까움이 느껴지는 그런 낱말입니다. 그 다음 이거는 제가 잠깐 보니까 우연히 제가 알게 됐습니다. 다슬기는 다 아는 말이고 저는 어릴 때 쓰지 않았던 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 고디라고 그랬죠. 고디. 예. 근데 해장국을 저를 좋아하는데 올갱이 해장국 자주 먹거든요. 그게 대전에 가봤더니 올갱이 해장국이 많더라고요. 그게 제가 30살 넘어서 그때 대전에 잠깐 있었는데 그때 올갱이 해장국 처음 들어봤습니다. 말을. 그 올갱이가 고디더라고요. 그 이제 직접 들어보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전라지방에서는 이걸 대살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살던 경상도 지역에서는 고디가 있고 고동은 고동이라고 했습니다. 논에 사는 논고동 있죠. 큰 거는 고동, 작은 건 고디라고 했어요. 어느 정도 규칙성이 이제 보이죠. 예. 고동, 작은 거, 작고 귀여운 것은 고디, 궁둥이, 궁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아마 제 나이대가 넘어가시는 분들이라도 도시에서 자라신 분들은 이 노래를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자치기 해보셨습니까 혹시?
긴 작대기로 작은 막대를 이렇게 비스듬히 작은 막대기를 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짬뽕하고 좀 비슷하죠. 예. 그래서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 뭐 한 번, 두 번, 세 번의 기회를 줘서 되돌아오고 막대기가 이제 원래 자리로 되돌아와야 되고 하는 그런 규칙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도 한 10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자치기도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규모가 큰 이 정도 길이의 작대기로 이 정도의 막대를 치는 그런 자치기도 있고, 규모가 작아서 홈을 요만큼하게 파고 하는, 좀 이렇게 방송에서 저희는 용어로는 좀 적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어릴 때 쓰던 말을 표현을 못 하겠는데, 바닥에 홈을 이렇게 세로로 한 10cm 가량 파고 거기에 나무 토막을 놓은 다음에 이렇게 쳐서 하는, 이렇게 소형화된 그런 자치기도 있었습니다. 그 자치기는 서울말인 표준말인 것 같고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맞대이라고 그랬습니다. 맞대이 하고 크게 소리 지르면서 치죠. 이렇게 상대방한테 환기를 시킵니다. 수비책에 수비해라, 나 친다 이거죠. 맞대이 이러면서. 그래서 이걸 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건 막대 때리기의 준말인 것 같아요. 맞대이, 막대를 때린다. 자치기는 작대기 치기인 것 같아요. 작대기 치기. 예. 근데 제가 어릴 때 어느 경험을 봤을 때는 작대기는 좀 긴 거를 작대기라고 하고 막대기는 짧은 걸 막대기라고 하거든요. 그게 보면 이제 제가 어릴 때 살던 곳에서는 짧은 걸 친 것 같아요. 막때리기. 그런데 자치기란 말은 작대기, 좀 긴 거의 기준을 듣고 때리기는 때리는 건데 이는 표현을 치기라고 한 겁니다. 자, 치고 때리고 사실 같은 표현인데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친다는 것은 살짝 뭐라고 할까, 약간 때리는 것이긴 한데 약간 스냅을 줘서 한다고 할까요? 주먹으로 때린다고 할 때는 보통 친다 라고 표현하죠. 골프채로 친다, 뭐 때리듯이 쳐라,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조금 의미가 중복돼서 쓰이긴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때리기는 조금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 의미가 조금 넓고, 치는 것은 그 때리는 것의 어떤 한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이해는 돼요. 그래서 이제 작대기가 긴 것이고 막대기가 짧은 것이라고 봤을 때 쇠파이프 뭐 아시죠? 조폭들이 사용하는 쇠파이프, 아니면 여러 시위에서 등장하는 쇠파이프를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한다면 쇠 작대기라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쇠 막대기보다는 흉기로 쓰기에는 작대기 정도의 길이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그냥 어려울 단계죠. 이거는 아마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단어 자체를 처음이다 이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카 들어보셨습니까? 모두, 전부 이런 뜻입니다. 저도 아주 어렸을 때, 지금은 다 돌아가신 그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 수십 년 전에 제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들었던 말이고 그 이후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80년대에 20대 젊은 친구들, 후배죠. 대구 출신들을 만났었는데, 그 대구 출신들은 그때도 아직 말카란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마 말카가 아니고 대구 지역에서는 마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그 당시는 이제 카페 문화가 같이 시작했던 시절인데, 뭐 드실래요? 와서 물으니까는 이제 친구들끼리 와서 물은 거죠. 너 뭐 할래? 뭐 할래? 좀 더 커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로 한 친구가 일어서서 마카 커피로 주세요. 그랬더니 그게 아마 모카 커피랑 비슷하게 들렸던 것 같은데, 근데 모카 커피는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그런 커피는 없는데요,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였습니다. 자, 이게 모두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모으다라는 이제 서울말이 있죠. 근데 서부 경남에서는 모두다라고 그랬습니다. 모아서가 아니고 모다서, 아마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 앞에 모두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넣어봤고요. 그 다음 저도 들어봤는데 의미를 거의 기억도 잘 못할 정도의 말이었는데, 지금도 아마 7, 80대 분들은 이 말을 쓰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 말을 쓰시는 분한테 그 뜻을 물어보고 알았습니다. 몇 년 전에. 세첩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날렵하게 잘 빠졌다. 모양이 아주 외모를 지칭하는, 외모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모타리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모타리. 이거는 제법 썼던 말인데 제 기억 속에서 그냥 사라졌던 말입니다. 이번 동영상 준비하면서 이 말 정말 더듬다 보니까 다시 떠올라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두부 셀 때 한모, 두모 그거하고 상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100% 확신은 못하겠어요.
이게 주로 어떻게 쓰냐면 모타리가 작다, 그 녀석은 크기가 작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살던 지역에서는 모타리가 작다 할 때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말 썼었어요. 그 녀석은 모타리가 좀 작아서, 이 말은 뭐냐면 인간적인 함량이 좀 부족하다, 좀 덜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본질이 좀 덜 채워졌다, 본질의 크기가 좀 작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이게 보면은 일본의 일본 할 때 니폰이지 않습니까? 그 근본 할 때 본자가 그거를 일본, 니폰이라고 읽을 때는 그게 음독이에요. 중국식 발음으로 읽은 거고, 자기들이 훈독을 할 때는 그걸 못도라고 합니다. 못도. 그래서 그 어디죠? 큐슈에 있는 그 큰 도시 중에 하나죠. 구마모토. 네, 앞에 구마는 곰이고요. 모토는 본입니다. 그 한자로 보면 써보면 웅본이에요. 가네모토라고 있죠. 우리 김 씨가 일본 이름을 바꿨을 때 김본, 원래 김씨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가네모토라고 읽어요. 그 모토가 이 모토거든요. 그래서 의미를 봤을 때 이 모타리하고 모토, 일본말의 모토는 무슨 상관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고요. 예, 그 다음 아마 들어보신 분 별로 없을 겁니다. 딩기라는 거. 예. 서울말 표준말로 쌀겨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을 책에서만 봤습니다. 그래서 쌀겨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림이 없었으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가 쓰는 딩기더라고요. 네, 이게 쌀겨라는 뜻이고요. 주로 이제 소염물을 만들거나 또 어떻게 보면 큰 불을 만들 때 불쏘시개 역할로 쓰시죠. 불이 잘 붙으니까 바짝 말라 있어서. 그래서 소중한 자원이었죠, 예전에는. 요즘은 쌀겨를 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 거기서 아마 파생된 낱말로 보이는데 딩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불을 옮겨 붙이죠. 옮겨 붙이다라는 뜻입니다. 옛날 아궁이에 불을 붙일 때 바로 성냥불을 꺼서는 그 나무 가지에 큰 불을 붙이기 어렵습니다. 작은데 잘 붙는 솔가지나 딩기, 쌀겨 같은데 불을 붙여서 큰 불을 만들죠. 그 불을 넣어서. 그래서 그 딩기다가 불을 옮겨 붙이다라는 뜻인데, 아마 딩기가 쌀겨가 그런 역할, 불쏘시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 불쏘시개는 불쑤시개 그 작대기를 의미하는 것인데, 처음에 만들었던 작은 불을 만드는데 딩기가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추측해 봅니다, 제가. 그 다음 쪼삐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쪼뼈, 이사고 하기도 하고 쪼삐하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뾰족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서울 사람들도 뾰족하다, 쪼빼하다 이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대충 느낌이. 왜 그런 거 하니? 저희가 쭈빼쭈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태어로. 공포스러울 때 아니면 놀랬을 때 식은 땀이 흐르고 머리가 쭈빼쭈빼해진다 그러죠. 네, 그 쭈빼쭈빼를 경상도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뾰족한 거 같죠. 네. 그래서 이거는 사투리라고 볼 수는 없고 다른 단어의 낱말의 선택이죠. 그 지역 사람들은 이 단어를 선택해서 이런 형상을, 날카로운 형상을 표현한 것이고, 한쪽에서는 뾰족하다는 것으로 표시한 것이죠. 그 다음 많이 쓰는 말인데 서울 분들 좀 헷갈리실 수 있는 말, 가세, 가장자리, 갓길 보면 기역 시옷이 다 가의 시옷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명사로도 쓴 겁니다. 가장자리 대신에 가세라고. 네. 그 다음 짓기다가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자주 쓰시는 말씀인데, 제잘그리다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이 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좀 귀여우면서 그런 표현을 짓기다라고 표현했는데, 서울 분들 입장에서는 뭔지는 모르지만 어디선가 친근한 느낌은 들 겁니다. 왜냐하면 지적이다라는 말을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짓기다가 어떻게 보면 낱말의 선택이죠. 지적이다는 짓다와 가깝습니다. 개나 동물이 짖는다고 했을 때, 짖는다, 짓다가 그거를 약간 귀엽게 표현한 것입니다. 짓기다라고. 그래서 단어를 짓다라는 단어에서 분할되어 나온 것이죠. 이렇게 짓다, 짓기다, 지적이다, 이렇게 나눠서 쓴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자, 그 다음 경상도 말 중에서 때를 나타내는 말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 저 아래. 이 말은 표준말에 그제, 그제와 대응이 되는 말이고요. 그 다음 내일, 모레. 그 다음 글피죠. 표준어에서는. 근데 서부 경남에서는 내일, 모레, 저모레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보니까 이거 뭐 경상도에 국한된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전라도, 충청도에서도 저모레라는 표현을 썼고 저 아래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서울만 이 말을 쓰는 겁니다. 그거제라는 표현은요. 예.
그 다음 후제라는 것은 나중에 후제 커서 뭐가 될래, 나중에 먼 미래에 이런 뜻입니다. 고어 할제라는 게 고려시대에 내일이라는 말로 쓰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죠. 그 말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지금 후제, 먼 미래. 왜냐하면 현재 내일은 내일이라는 말을 쓰고 있으므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접대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번에라는 뜻입니다. 접대. 그리고 정대 이런 말도 써요. 이 말을 주로 아침에 이야기할 때 오늘 낮 기간 중에, 오늘 낮 중에, 오늘 날 밝은 중에 하자 이런 뜻입니다. 정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됐었습니다. 정대라는 단어가 처음 들어보신 분도 제법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주 신기했던 게 그 당시 여름에는 물에 가서 물놀이를 하는 게 대다수였고 철렵, 물고기 잡는 게 큰 일이었죠. 뭐 큰 재미였죠, 아이들의. 저도 여름은 온통 그렇게 보냈는데 초등학교 3, 4학년 가면 자연책에 이제 물고기 이름이 나오는데 수생 동물들 하면서 그게 나오는 물고기 이름하고 그땐 그림이 있었거든요. 물고기 이름하고 저희가 쓰는 이름하고 너무 달라서 당혹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아마 비슷한 경험 가지신 분들 계실 겁니다. 피리는 당연히 피라미입니다. 예. 그다음 피리가 이게 여름 번식기가 되면 수컷이 색깔이 바뀌어요. 이 주둥이가 아주 검은색으로 바뀌고 윤기가 반짝반짝 나면서 검은색이 있죠. 예. 그리고 몸에는 이게 붉은 줄, 파란 줄 같은 게 보여요. 그게 이제 신혼색이다. 예, 그죠? 암컷을 찾는 그 색깔이죠. 예. 그리고 성치도 커지고 빨리 죽어요. 이때 물고기를 잡아놓으면은 평소 때보다 그걸 부르주라고 불렀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역마다 그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피리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물고기니까요. 그래서 그게 표준말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예. 제가 살던 시골에서는 부르주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 퉁가리, 떵가리라고 불렀죠. 메기처럼 생겼는데 덩치가 작은 친구 있죠. 한 요 정도 떵가리. 불에 구우면 맛있습니다. 이게 있고 그 다음 그 쉬리라는 영화를 보고 쉬리가 되게 귀한 물고기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찾아봤더니 저희가 어릴 때 부르던 띵미리 내지는 중태 그거하고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거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잡히면 잘 먹지 않던 고기. 못 먹을 것처럼 생긴 고기입니다. 이게 간혹 잡혀요. 드물지 않게 잡힙니다. 피리를 여러 마리 잡다 보면 어항을 나서 잡다 보면 그 중에 100마리에 몇 마리는 섞여 있는 이런 고기였거든요. 그 다음 망태라고 땅바닥에 붙어 있는 친구 있습니다. 보호색을 가지고 가까이 가도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잡기 좋았던 고기 망태. 이게 표준으로는 동살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참 지역 주민이 부르는 이름을 그 물고기 이름으로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한 번도 손으로 잡아보지 못한 사람이 이름을 붙이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 표현의 분화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투리가 아니라 단어를 더 세분화시켜서 쓰는 것이죠. 즉 보캐블러리가 많은 겁니다. 영어로 치자면 사진이 더 두꺼운 거예요.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표준어보다. 자, 그 사례를 몇 개 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베리다와 비리다라는 표현을 제가 말씀드렸죠. 널찌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거는 뭐 지금도 많이 쓰는 표현일 것 같아요. 이건 사람이 떨어지는 경우에 널찐다고 그럽니다. 널찌면 뒤에는 보통 다친다가 나옵니다. 널쪘는데 괜찮으냐. 예. 널찌다고 그냥 떨어지다는 표현도 씁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한테 쓰는 표현이 아니라 물건이나 동물 모르겠어요. 동물 떨어진다는 표현을 잘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물은 떨어져도 안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물건이 떨어지는 경우는 떨어진다고 그러고 사람이 떨어지면 널찌다고 합니다. 자, 그와 유사한 예가 표준말에서 쫓다. 옆집 개가 우리 집 마당에 들어왔다. 아니면 옆집 소가 우리 밭에 들어와서 뭐 우리 콩을 막 먹고 있다. 밭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그래 되면은 그때는 쫓는 거죠. 내쫓아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수학철에 참새들이 날아들어서 이제 나락을 따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쫓지 않습니다. 후춘다고 합니다. 이게 단어가 분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들은 후추고 네 발 달린 애들은 쫓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지금도 많이 쓰는 말인데 표준말에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분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고치다라는 거죠. 병을 고친다 표현 쓰죠. 병을 고치고 아픈 사람을 고친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경상도 서부 방언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고치는 거는 도구를 고치는 겁니다. 무생물이죠. 기계나 농기계 같은 걸 고치는 걸 고친다 그러고요. 사람을 병을 낫게 하는 거는 낫게 한다는 표현이 있죠. 나수다라고 합니다. 사람을 나수다.
병을 나수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용법이 분화가 더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투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세분화된 부분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 말이 표준화가 되면서. 그래서 지금 이 말들은 제가 다 말한 게 아니겠죠. 저희 할머니 때 쓰시던 수많은 말은 이미 제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은 말도 많을 겁니다. 다 사라졌죠, 이미. 그리고 제가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이 말들도 저희가 늙어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20, 30년 후면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그때 젊은 국어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사투리를 모은다, 이렇게 해봤자 지금 저희가 아는 만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오직 들어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나가시다가 혹시 동영상 보시고 어릴 때 기억이 떠오르시는 분들은 답글로 여러분들이 쓰셨던 말 또는 어르신들한테 들었던 말 몇 마디씩 남겨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